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께서 관심 갖고 찾아보신 자료들, 유방멍울이나 검진에 대한 건데요. 핵심만 좀 짚어볼게요. 대림성모병원 국립암센터, 또 블로그들, 인터뷰까지 자료가 정말 많네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유방에 멍울 같은 게 만져질 때, 괜히 걱정부터 되잖아요. 그래서 어떤 검사가 왜 필요하고, 또 유방 촬영술이랑 초음파, 이게 뭐가 다른 건지 좀 확실하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맞아요. 이게 또 한국 여성암 1위라고 하니까 걱정이 큰데 그래도 조기 발견하면 생존율이 엄청 높다면서요. 98%가 넘는다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랑, 검진이 정말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네. 그럼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볼까요? 네, 가장 궁금해하시는 게 멍을 만져지면 다 암인가? 이거잖아요. 그렇죠. 제일 걱정되죠. 근데 다행히 그렇지는 않고요. 자료 보니까 유방 종양의 한 90% 정도는 양성이라고 해요. 섬유선종이나 낭종처럼요. 와, 90%가 양성. 이건 진짜 다행이네요. 근데 네, 근데 이제 문제는 유방암의 가장 흔한 증상이 또 통증 없는 멍울이라고 여러 자료에서 다 강조하더라고요. 맞습니다. 바로 그 점 때문에 괜찮겠지 이렇게 넘기기보다는 꼭 확인을 해봐야 한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멍울 말고 또 다른 신호 같은 것도 있을까요? 주의 깊게 봐야 할 만한 거요? 네, 있죠. 멍울 아니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방 피부가 갑자기 이렇게 움푹 들어가거나 아니면 오렌지 껍질처럼 좀 두꺼워진다거나 거칠어지는 변화, 이것도 주의해야 하고요. 피부 변화요? 네, 그리고 유두가 전과 다르게 좀 들어가거나 아니면 분비물, 특히 피가 섞인 분비물이 나올 때, 또 생리주기랑 상관없이 계속 아프다거나 양쪽 크기가 눈에 띄게 달라진다거나 이런 것도 다 신호일 수 있어요. 아, 단순히 멍울 하나가 아니라 유방 전체의 어떤 변화를 잘 봐야 하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그 변화를 빨리 알아채는 게 중요해요. 그럼 그런 변화를 조기에 알려면 어, 뭘 해야 할까요?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예요. 자가검진이랑 정기검진. 자가검진. 네. 자가검진은 그 김수현 요의원 블로그 보니까 매달 생리 끝나고 한 2일에서 7일 사이. 그때 유방이 좀 부드러우니까요. 그때 거울 보면서 눈으로 먼저 살피고 서거나 앉아서도 만져보고 누워서도 만져보고 이 3단계로 하는 걸 권하더라고요. 겨드랑이까지요. 아, 매달 스스로 체크하는 습관 중요하겠네요. 그럼 병원 가서 받는 정기검진은요? 이건 언제부터 또 어떻게 받는 게 좋아요? 네, 그 전문가 검진은 한국유방암학회 권고안을 보면요. 30세 넘으면 매달 자가검진은 기본이고 35세부터는 2년마다 의사 선생님 진찰을 받으라고 하고요. 의사 진찰이요? 네, 그리고 40세부터는 1년이나 2년마다 유방촬영술이랑 의사 진찰을 같이 받으라고 권고합니다. 40세부터는 촬영술까지? 네, 그리고 나라에서 해주는 국가암 검진도 있잖아요. 만 40세 이상이면 2년마다 유방촬영술 지원 받을 수 있으니까 이것도 꼭 챙기시면 좋죠. 아, 맞다. 국가검진. 그럼 이제 검진 얘기 나온 김에 그 유방 촬영술이랑 유방 초음파요. 이게 항상 좀 헷갈리는데 특히 자료들 보니까 치밀 유방이라는 말이 자주 나오던데 이게 한국 여성한테 많다고요? 검사 방법이랑 관련이 있는 건가요? 네, 정확히 보셨어요. 유방촬영술, 그러니까 맘모그래피는 아주 기본적인 검사고요. 특히 그 미세석회화라고 하는 유방암 초기 신호일 수 있는 걸 찾는 데는 이게 정말 좋아요. 미세석회화. 네. 그런데 치밀 유방은 뭐냐면 유방 안에 그 우유 만드는 유선 조직이 많고 지방이 좀 적은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으면 사진이 전체적으로 하얗게 나와요. 아, 하얗게요. 네. 근데 문제는 암이나 다른 혹도 보통 하얗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랄까 하얀 눈밭 뒤에 하얀 눈덩이가 있는 걸 흑백 사진으로 찾는 거랑 비슷해요. 혹이 가려져서 잘 안 보일 수가 있는 거죠. 와, 눈밭 위에 눈덩이 비유. 확 와닿네요. 그럼 치밀 유방이면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좀 부족할 수 있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초음파 검사가 필요한 거예요. 치밀 유방의 한계를 보완해 주는 거죠. 아하. 유방 초음파는 방사선 노출도 없고 초음파로 보니까 혹이 있는지 이게 물혹인지 단단한 혹인지 또 모양은 어떤지 경계는 어떤지 이런 걸 훨씬 자세히 볼 수 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치밀 유방이 많은 우리나라 여성분들한테는 유방 촬영술이랑 초음파를 같이 하는 게 더 정확한 검진 방법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실제로 유방 촬영에서는 괜찮다고 나왔는데 본인은 멍울이 만져지거나 좀 이상하다고 느끼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 그런 경우 많죠. 그런 때 이제 초음파가 정말 중요하겠군요. 맞습니다. 그런 경우에 초음파로 다시 한번 확인해서 혹시 숨어있는 혹은 없는지, 만져지는데 뭔지 정확히 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만약 초음파에서 봤는데 이게 암일 가능성이 한 2% 이상 좀 의심된다. 그러면 이제 조직 검사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아, 영상 검사에서 뭔가 보이면 그 다음이 조직 검사군요. 네, 그쵸. 조직 검사는 암인지 아닌지 최종 확인하는 단계예요. 뭐 바늘로 세포를 좀 뽑아보거나 아니면 조금 더 굵은 바늘로 조직을 떼거나 마모톰처럼 진공 방식으로 조직을 얻는 방법도 있고요. 네. 그 대림 성모병은 007 검진 이런 것처럼 빨리 검사하고 결과 알려주려는 노력도 있네요. 네, 그쵸. 빨리 확인하는 게 좋으니까요. 근데 그 위드시미원 블로그에서도 봤는데 조직 검사하자고 들었다고 해서 무조건 암은 아니라는 거죠. 그냥 확인하는 과정인 거죠. 그럼요. 너무 미리 걱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암이 아닐 가능성도 충분히 있고요. 설령 맞다 하더라도 정확히 알아야 치료를 시작할 수 있으니까요. 꼭 필요한 과정으로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정말 유방몽울이랑 검진에 대해서 중요한 내용들을 잘 짚어본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몽울 대부분은 괜찮지만 그래도 자가검진, 정기검진으로 계속 내 몸 변화를 살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맞습니다. 특히 치밀 유방이라면 유방 촬영술이랑 초음파 왜 같이 해야 하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결국 조기 발견이 유방암 극복의 핵심 열쇠라는 거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이런 검진 지침 외에 한 가지 좀 생각해 볼 거리를 드리고 싶어요. 요즘 보면 유방암 발병 나이가 점점 어려지고 있다는 얘기도 있고, 또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같은 생활 습관도 영향을 준다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정기검진 잘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것 말고도 여러분 각자가 건강한 유방을 위해서 일상에서 좀 더 신경 쓸 수 있는 거, 실천할 수 있는 노력이 뭐가 있을지 한 번쯤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